석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2026년 1월 5일 월요일 새해 첫 거래일부터 국내 증시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며 4,457.52로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가 7% 넘게 급등하고 외국인이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반도체 랠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 교수님과 함께 연초 폭등 랠리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첫 거래일부터 정말 놀라운 상승세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코스피가 3.43%나 급등하면서 4,457.5이라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는데요. 이 정도 상승폭은 최근 몇 년간 보기 드문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연초 첫 거래일에 이 정도 상승폭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외국인이 2조 1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순매수했다는 겁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특히 반도체 섹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럼 오늘 시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4,457.52로 3.43%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957.5로 1.26%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코스닥이 957.5 수준을 회복한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오늘 시장을 보면 개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내내 상승 모멘텀을 유지했습니다. 장중 움직임을 보면 오전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개장과 동시에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매수에 나섰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만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됐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과 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대금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만 25조 원이 넘는 거래대금이 형성됐습니다. 이는 평균 거래대금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높은 거래대금은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포지션 조정을 의미하며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강했다는 점에서 상승세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끈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7.47% 급등하며 13만 8,10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른바 13만 전자 시대가 열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상승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작년 한 해 동안 부진했던 주가가 반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HBM 3세대 양산 본격화와 파운드리 사업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 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작년에 삼성전자를 추천했던 애널리스트들이 비난받았다는 기사도 있던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과 파운드리 경쟁력 논란으로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AI 서버 수요 급증으로 HBM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추격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13만 원 돌파는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이전 8일% 상승해 69만 6천 원을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는 이미 HBM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9만 원대는 작년 고점에 근접한 수준인데 HBM 3세대 공급 확대와 4세대 개발 진행 상황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주목받은 종목은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15.78%나 급등했는데요. 한미반도체의 상승은 정말 놀랍습니다. 16만 7,300원으로 마감하면서 15% 이상 급등했는데 이는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AI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첨단 장비 투자가 필수적인데
한미반도체는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중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 투자 확대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의 너빌리티도 10.64% 급등해 83,200원을 기록했습니다. 두산의 너빌리티의 상승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재조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고, 특히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산의 너빌리티는 국내 원전 주기기 제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며 해외 수주 확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8.44% 상승했네요. 바이오 섹터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ABL 바이오는 21만 2천 원으로 마감했는데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바이오 업종 전반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들의 기술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바이오텍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는 어땠습니까? 현대차가 2.01% 상승해 30만 4,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 상향과 하이브리드 모델 강세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와 고부가 가치 차종 비중 확대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2.79% 상승하며 11만 7,900원을 기록했는데 LNG 운반선과 해양 플랜트 수주 확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인 것 같습니다. 2조 1천억 원이라는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 정도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순매도 기조를 유지했는데 올해 들어 완전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둘째, 특정 종목이 아닌 반도체 섹터 전반에 걸쳐 매수세가 분산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기 차익 거래가 아닌 중장기 투자 관점의 포지션 구축으로 해석됩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으로 복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확신입니다.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AI 칩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고, 이들에게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입니다. 미국 증시가 고평가 논란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 투자 매력이 높습니다. 셋째, 환율 안정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43.91 수준에서 안정되면서 환리스크가 축소됐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기관은 오늘 소폭 순매도 기조를 보였지만 이는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합니다. 최근 몇 주간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수익률이 크게 개선된 기관들이 일부 물량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는 국민연금 같은 주요 기관들은 오히려 저평가된 우량주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방산, 바이오 섹터에서 국민연금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개인은 약 5천억 원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수요와 함께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작년에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본전 회복 차원에서 매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의 매도세가 시장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환율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43.91로 0.02% 소폭 상승했는데요. 환율이 1443원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작년 말 1,500원을 넘나들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안정됐습니다. 이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자금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환율 안정은 수입 물가 안정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 기업들의 환해지 비용을 줄여 실적 개선에 기여합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 시장은 연준이 올해 2월과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고 고용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 감세나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수 있어 금리 인하 속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국은행은 이미 작년 10월과 11월에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해 기준금리를 3.0%로 낮췄습니다. 올해는 경기 회복 속도와 물가 상황을 보면서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은 상반기에 한두 차례 정도 추가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투자 심리를 개선시켜 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유가는 하락했네요. WTI가 56.89달러로 0.75% 떨어졌습니다. 유가 하락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무역 수지 개선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56달러대 유가는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높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나 오펙스 플러스의 감산 결정 등으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미국 증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월 2일 기준으로 S&P 500 지수가 6,858.47로 0.19% 소폭 상승했고요. 다우 지수는 48,382.39로 0.66% 올랐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23,235.63으로 0.03% 소폭 하락했네요.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신중한 출발을 했습니다. S&P 500이 6,80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며 차익 실현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고평가 논란이 있는 일부 기술주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섹터 로테이션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VX 지수는 14.51로 2.94% 하락했습니다. VIX 지수 하락은 시장 변동성이 낮아지고 투자 심리가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4.51 수준은 역사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며 이는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급락 위험을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VX가 지나치게 낮으면 오히려 시장의 자기만족이나 과도한 낙관을 의미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기술주들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엔비디아가 188.85달러로 1.26% 상승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과 AI 스타트업들의 GPU 구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실적 전망이 밝습니다. 반면 애플은 271.01달러로 0.31% 소폭 하락했는데 아이폰 판매 둔화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테슬라는 438.07달러로 2.59% 하락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심화와 중국 시장 부진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TSMC가 5.17%나 급등했네요. TSMC의 상승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319.61달러로 5% 이상 급등한 것은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TSMC는 애플, 엔비디아, AMD 등 주요 고객사들의 최첨단 칩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문량이 예상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3나노 공정의 가동률이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고 2나노 공정도 곧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실적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TSMC의 강세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어떻습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9%로 0.58% 상승했습니다. 국채 수익률 상승은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다만 4.19% 수준은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이며 급격한 상승이 아니어서 주식시장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은 112.28로 0.07% 소폭 상승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하면 주가에 큰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생산 규모와 기술력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품질 문제를 해결하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사업과의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파운드리 사업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삼성 파운드리는 현재 턴어라운드의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율 문제와 고객사 확보 어려움으로 고전했지만 최근 3나노 공정의 수율이 개선되고 있고 주요 고객사들과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퀄컴 등과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고 AI 칩 수요 증가로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어 기회가 많습니다.
TSMC가 오늘 5% 이상 급등한 것은 파운드리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삼성전자도 이 흐름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한미 반도체가 오늘 15% 이상 급등했는데요. 반도체 장비주는 이제 재평가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인데 삼성전자는 약 50조 원, SK하이닉스는 약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HBM과 첨단 D램, 낸드 생산 설비에 투입될 것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중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고 특히 다이본딩 장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HBM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코스피가 너무 빨리 올라 조정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 조정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스피가 최근 몇 주간 급등하면서 과열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일부 종목들의 경우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승의 근거가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 실적 개선 기대감,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1분기 내에 5,000피, 즉 코스피 5,000선 돌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457선에서 5,000까지는 약 12% 정도 더 상승해야 하는데 1분기 내에 달성하려면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 필요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돼야 합니다. 둘째,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해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시장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5천선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조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단계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금 시장을 보겠습니다. 금 가격이 4,431달러로 2.7% 급등했습니다. 금 가격 상승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입니다. 특히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액 다변화 차원에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셋째, 달러 약세 전망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 표시 자산인 금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400달러 선은 심리적으로 중요한 저항선인데 이를 돌파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92,116.6달러로 1.21% 상승했네요.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을 회복하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조정을 받았던 암호화폐 시장이 새해 들어 다시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는데요. 몇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ETF들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반감기 효과입니다. 작년 4월에 있었던 반감기 이후 공급 감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유동성 증가 기대감입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위험자산인 암호화폐에도 긍정적입니다.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안정적으로 지지한다면 10만 달러 재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는 매우 위험하며 장기 투자 관점에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더리움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의 상승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 전반의 회복세가 기대됩니다. IPO 시장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모주 청약과 상장이 모두 없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작년 말까지 이른바 따따블 열풍으로 공모주 시장이 과열됐었는데 새해 첫 주는 일정이 비어 있습니다. 이는 명절 연휴와 증시 변동성을 고려한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다만 1월 중순부터는 다시 IPO 일정이 잡혀 있어 공모주 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작년의 과열 양상을 교훈 삼아 기업의 펀더멘털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AI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ETF가 출시됐다고요? 네, 매우 주목할 만한 움직임입니다. 미래에셋자산 운용이 새해 첫 ETF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AI의 다음 단계로 피지컬 AI, 즉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등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조업, 물류, 서비스업 등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30년까지 수백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면서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력 부족이 심각해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로봇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관련 부품, 센서, 제어 시스템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관련 뉴스도 하나 있네요. IFC 분쟁에서 완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율천 법률사무소가 국제금융센터 관련 분쟁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승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제중재에서 최선의 노력 의무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투자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 로펌들의 역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법률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관련 업계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1월 10일에 발표되는 12월 고용보고서가 핵심인데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가폭과 실업률, 평균 시급 상승률 등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고용이 둔화되면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고용 증가가 시장에 가장 긍정적입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국내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잠정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4분기 실적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실제 발표 내용이 기대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발표도 예정돼 있어 올해 성장률과 물가 전망에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몇 가지 전략이 유효합니다. 첫째, 반도체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되 단기 과열에 대비해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도 반도체 장비, 소재 등 밸류체인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실적 개선이 확실한 종목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1분기 실적 전망이 밝은 종목을 선별해야 합니다. 다른 섹터는 어떻습니까? 방산주도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글로벌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 방산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원전 관련주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산의 너빌리티가 오늘 10% 이상 급등한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로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도 선별적으로 접근할 만합니다.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기업들은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이에 리스크 요인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미국 정치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 특히 관세와 통상 정책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 경제 둔화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악화되면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우크라이나, 대만 해협 등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글로벌 증시가 동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급격한 금리 변동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거나 중앙은행의 정책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한두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섹터에 분산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 투자입니다.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장기 보유하는 것이 결국 수익을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셋째, 손절매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투자 판단이 틀렸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손실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비투는 절대 금물입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는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키우지만 하락장에서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증권사들의 평균 전망치는 4,800에서 5,000 정도입니다.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4,600에서 4,800 사이를 예상합니다. 물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상보다 강하게 전개되고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된다면 5,000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목표치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원칙과 리스크 허용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항상 예측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이번 주 특히 주목해야 할 종목이나 섹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이번 주는 반도체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13만 원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지, SK하이닉스가 70만 원 돌파를 시도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TSMC의 실적 발표가 1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어 그 전망이 나오면 국내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 외에도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등도 살펴볼 만합니다. 자동차 섹터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판매 실적이 발표되면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석간 경제 브리핑에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 4,457.52로 마감한 배경과 반도체 랠리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 박 교수님과 함께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순매수하고 삼성전자가 7%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박 교수님 마지막으로 투자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좋은 시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조정과 변동성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분산 투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향후 몇 년간 한국 증시를 이끌 핵심 섹터가 될 것이므로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부터 역대급 상승세를 보인 국내 증시,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 주목해야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석간 경제 브리핑에서는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 글로벌 증시 반응과 국내 증시 전망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